안철수 후보 요즘 긴급 기자회견 참 많이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긴급 기자회견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습니다. 제게 불리하고 불합리하더라도 단일화를 조속히 이룰 수만 있다면 감수하겠습니다. 단일화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28일 투표용지 인쇄 전날이 아닌 25일 공식 선거 운동일부터 단일 후보가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누가 유리하니 불리하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야권 단일 후보가 누가 되든 그 후보가 이기면 야권 모두가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안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실무 협상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여전히 상황은 조금 안철수 후보 말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이런 기자회견을 하니까 그동안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용하겠다고 기자회견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장. 하여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너무 늦지 않게 거기에 응해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환영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일화의 협의자고 대상자죠. 오세훈 후보도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세훈 후보의 태도는 김종인 위원장의 태도와는 달라 보입니다. 이 조금 다른 건지 많이 다른 건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죠. 안 후보님의 수용 정도가 어디까지인지가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 요청드릴 것은 우리 당에는 안 후보께서 표현하신 표현대로 김종인 안과 오세훈 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당의 후보로서 후보 오세훈으로서 우리 당과 협의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과 오세훈이 협의한 국민의힘 당의 안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안을 받으신다는 뜻인지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유선전화를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무선전화 100%를 할 것이냐. 일단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유선전화 일부 포함시키는 거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협상에 또 들어가 보니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와 실무협상단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며칠 전이죠. SBS하고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두 당이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S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경쟁력 둘 다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죠. 오차범위 안 이긴 합니다만. 자, 맨 밑에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무선전화 100%로 조사한 겁니다. 이번엔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이 같이 했던 여론조사 결과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온 겁니다. SBS는 지난 일요일에 보도가 됐던 거고요. 적합도 경쟁력 모두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역시 오차범위 아니긴 한데요. 맨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선전화가 85, 유선전화가 15%입니다. 자, 양만이면 이렇게 유선전화가 들어가느냐 무선전화 100%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바로 이것 때문에 양측이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근데 좀 전에 전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할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을 조사한다고 그러면은 40대 남자는 몇 %. 그래서 40대 남자십니까 하면 그 결과를 다 얻은 다음에 통화했을 때 40대 남자가 나오면 더 이상 받지 않는 겁니다. 이런 네. 식으로 정확하게 반영이 되면은 크게 차이가 있을 리가 없는데 근데 해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론의 어떤 흐름을 보는 데는 대단히 유효한 데이터를 우리에게 주지만은 이게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뭐 100% 담보할 수는 없죠. 근데 문제는 왜 생기냐면 이렇게 흐름을 보는데 유효한 수단을 어떤 후보를 내세울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차이라도 생기면 지고 이기는, 떨어지고 붙는 이런 데 쓰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생기는 것이죠. 처음으로 단일화를 위해서 양측 두 후보가 만나고 맥주회동 했죠. 예. 그 다음 날에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가 한 이야기를 보면 말이죠. 서로 실랑이 하지 말자. 그리고 합의가 잘 안 되면 당에만 맡길 게 아니라 후보들이 나서서 풀자. 이런 이야기들에 서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를 했고, 오세훈 후보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단일화 협상에는 항상 막판에 장애물로 등장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큰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후보들이 하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어제 오세훈 후보 언론 3단체 초청 토론이 있었는데 말이죠. 이때 저희가 이 발언에 한번 주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시죠. 사실은 안철수 후보께서는 뭐 결례되는 표현이지만 1인 정당입니다. 사실상 사당이죠, 사당.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3분밖에 안 계시고 본인이 내가 서울시장 출마하겠다 하면 그냥 당에서 수용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당입니다. 국회의원이 100분이 넘고 그리고 당의 대표 역할을 하시는 비대위원장님이 계시죠. 무슨 사안이든 제안이 오면 협의를 하는 게 사실은 도리죠. 저 혼자 결정을 해서 받겠다, 말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공당입니까? 아무리 제가 대표 선수지만. 이제 그래서 항상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조금 전에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의 단일화 과정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어쨌든 더 의원이 많고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새천년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정몽준 후보 측이 요구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그렇게 여론조사 합시다. 실무진은 반대했습니다만 그렇게 했고 그런 상태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고 결과적으로 노무현 후보가 승리해서 마침내 대통령이 됐었죠.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